4.7 보궐선거 이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몇 시간 후면 공식 선거운동도 종료됩니다. 오늘은 서울만큼이나 뜨거운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선대위 캠프 차례로 연결해봅니다. 먼저 전재수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선거운동 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산 민심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선거였지만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선거 초반에는 박형준 후보가 여러 공표된 여론조사상 많이 앞서 나가고 계셨는데 예.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예. 이 의혹들이 메뉴도 다양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의혹들인데 예. 이것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층으로 좀 돌아서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부산시장 임기 해봐야 이제 15개월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짧은 임기긴 하지만 부산 경제라든지 부산 미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골든 타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여라도 부산시장이 당선이 돼가지고 검찰 수사받고 경찰 수사받고 의혹 해명하느라고 이 부산시정이 중단될까 이런 걱정들을 부산 시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이러한 걱정들이 표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사실 의혹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렇습니다. 하신 이유는 뭘까요? 향후에 당선 무효까지 염두에 두신 겁니까? 당선 무효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 크게 보면은 이번 재보궐선거는 크게 봐서 이제 도덕성 문제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규책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무나 뽑을 수 없는 것이고 예. 도덕성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분이 부산시장이 된다면 예. 이것은 부산으로 볼 때는 굉장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검증에 상당히 좀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판단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 또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너무나 의혹이 많은 후보를 공천을 하는 바람에 예. 국민의힘이 후보 검증을 해서 그 후보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부산 시민들과 언론과 저희들이 오히려 검증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이상한 선거를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이상한 선거라 그러시는데요. 제일 큰 의혹은 뭡니까? 뭐니 해도 LCT입니다. 이 그렇군요. LCT는 부산 시민들에게는 예. 온갖 불법과 탈법과 비리의 상징이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부산시장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 이런 탈법, 불법, 비리 그리고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 다 깜빵 가 있는데 예. 여기에 사시면서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시는지 예. 저는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계세요. 자, 그렇지만 민주당도 악재 많습니다. 사전투표 직전에 물론 서울에서 터진 소식입니다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 임대료 논란이 있었어요. 악재는 민주당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뼈아프게 지금 성찰해야 되는 문제고요. 예.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 사회 공정과 정의를 목 놓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기준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얼마만큼 그 잣대를 예. 적용했느냐 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이번 참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정말로 가혹한 자기 비판, 자기 성찰을 네. 통해서 민주당을 예. 정말 분골쇄신하는 수준으로 예.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한 작업들이 반드시 병행이 될 거고요. 예. 다만 민주당이 굉장히 민주당의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이제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선거는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가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정말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최선이 아니면은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최악이 있다면은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좀 바라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 많이 다녀보셨을 건데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 이번 선거를 통해 바라는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부산 시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네. 도덕적 문제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부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도덕적으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용인할 수 있는 문제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후보가 부산시장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더더구나 부산 경제, 부산 미래를 놓고 볼 때는 지금 집권 여당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부산에 있어서는. 예, 집권 여당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법이 통과돼 예비 타당성 면제는 가능하지만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국토부도 반대하고 있고요. 해결할 전략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입니다. 네. 대구 경북 의원들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2029년 시간표에 맞춰서 가덕 신공항을 개항을 하려면 예. 김영춘 후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 6천만 명을 끌어모아서 예.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가덕 신공항 추진을 해왔듯이 저희가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너무 그 개발 공약에만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비판도 있습니다. 좀 서민이나 어떤 그 균형 발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개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근데 이번에 김영춘 후보가 경부선 철길 이게 일제시대 때 놓여진 철길인데 120년이 됐습니다. 네. 이 120년 된 경부선 철길이 부산 시민들의 삶을 갈라놓고 또 마을과 마을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섬이 되게 만들어버린 지가 100년이 넘은 이 경부선 철길을 반드시 예. 지하로 밀어넣어서 건물 올리고 상업적으로 개발하고 이것이 아니고 예. 부산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으로 친환경적인 녹지 공간으로 부산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라는 공약은 그냥 토건 위주의 공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토건 위주가 아니면은 어떻게 시민들의 삶 좀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20년 된 경부선 철길 전체 17km 부지 면적으로 36만 평인데요. 네. 이것이 부산 시민들에게 오롯이 녹지 공간으로 제공이 되면 예. 부산의 동서격차가 심하거든요. 네, 동서격차도 이제 줄일 수 있고 부산 시민들의 삶을 한층 네.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부산시장 민주당 김영춘 후보 총괄 선대위원장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수석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죠? 네, 네. 예, 민주당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보는 부산 민심은 어떤가요? 네, 저희 후보가 오늘 부산 지역 전역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마지막 표심을 다졌습니다. 근데 네. 저희 지역 영도구에도 오셔서 저하고 같이 유세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승리의 V자 또 저희 기호 2번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화답을 해주셨고요. 예.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공표 가능한 시기 제일 마지막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20% 이상 나는 걸로 나왔었는데 예. 여전히 그 표심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의 책임은 민주당 출신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 사건으로 진짜 안 써도 될 예산을 써가면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가 똑같은 이유로 824억의 혈세를 들어서 지금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국민적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럼 일을 열심히 잘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 2년 동안 제대로 하신 일이 없고 과거 시장이 하던 일을 뒤엎으시려다가 또 원상복구해서 그냥 추진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지난 1년은 이 성범죄 사건으로 시장이 공석인 상태로 부산 발전이 정말 한시가 급한데 이게 지금 시계가 1년이라 멈춰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빨리 정상 궤도로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후보 또 말이 통하는 후보 저희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부산 시민의 민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최근에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 방금 전재수 의원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당선 무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각종 이제 흑색 선전 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사실 13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해도 지는 것으로 나오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흑색 선전 마타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박형준이냐 아니냐 를 결정하는 선거처럼 되어버린 그런 패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셨지만 저희가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가 다 일일이 해명을 했고요. 그것이 저도 뭐 이 캠프에 있긴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들었을 때 충분히 납득되고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잘 못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법률 지원팀을 통해서 다 검증을 했고요. 우리 그 박민식 후보, 우리 경쟁하던 후보였는데 이분이 검찰 특수통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터뜨렸을 거다. 나도 검증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의혹으로 LCT 거주하시는 걸 자꾸 문제 삼는데요. LCT라는 곳은 지금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고 부산의 자존심이 된 주거지입니다. 근데 박형준 후보가 단지 거기에 사는 것만으로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LCT에 거주하시는 많은 부산 시민들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내용이시고요. 그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종 뭐 비리라든지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그런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에 뭐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거치 문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무런 불법과 비리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 가지 더 여쭙게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그 LCT 관련 의혹은 자체적으로 다 검증하신 겁니까? 네, 저희 검증한 내용이고요. 이게 편법이 있었다. 또 과거에 그 사업을 시행한 분들에게 뭐 불법으로 이렇게 취득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저희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또 세금 낼 거 다 내고 취득을 했고요. 거기서 뭐 시세 차익을 얼마를 얻었다 이러시는데 사는 집이고 팔지 않았는데 무슨 시세 차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값 올려놓은 것은 1년 새에 LCT 집값이 거의 10억이 올랐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집값 오른 것이지 박형준 후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민주당에서 당선 무효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의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잠깐 지나갔어요. 거치도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거치라는 하셨는데. 것은 LCT에 계속해서 이제 사실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거치는 이사를 할 수도 있다. 이 그렇죠. 뜻이었군요. 이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라임 사건으로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에게 2억 5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게 녹취에서 나왔습니다.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는데 작년에 사무총장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지금 조사받는 걸 미루고 계시거든요. 예. 저희는 김영춘 후보야말로 이 LCT 건으로 앞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오거돈 시장 때문에 상처 입은 부산 시민의 자존심이 네. 김영춘 후보 때문에 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와 부산 시민들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선거 끝나도 또 검찰 출두가 줄줄이 예정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자, 사전 투표율 부산도 좀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네, 뭘 네. 의미하는 걸까요? 지난 총선 대비해서는 저희가 사전투표율이 한 2% 정도 떨어져서 18.6% 정도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서구, 동구, 금정, 영도구가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원도심 지역이고 저희 국민의힘의 표가 우세한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반면에 이번에 사상 그리고 강서 같은 비교적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사전투표에서도 저희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선거가 특히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와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180석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이렇게 예.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판 선거라는 주장이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산에 네. 박형준 후보가 필요한 이유, 박형준이 당선돼야 되는 이유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박형준 후보는 한 30년 전부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네. 부산의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또 시민단체에서 경실련에서 또 지방분권 운동 등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부산의 미래, 지방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또 국회의원으로 국회 사무총장으로 또 청와대 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갖춘 후보입니다. 네. 저희가 부산 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너무 흑색 마타도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부각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14명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서 네,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쓰는 후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보승이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